자, 땡땡님 일행이시고요. 자, 5분 발표 외론부 자 준비되시는 대로 발표 듣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네, 5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조금 크게 합시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만남이 감소하고 관계가 단절되면서 전 국민적인 코로나 블루 현상이 발생되었는데 아직도 미회복된 상황입니다. 영국이나 일본처럼 공공 차원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로움으로 인한 문제점과 공공에서 관심 가져야 할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업이나 취업의 실패로 인한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감, 심리적 박탈감으로 인한 외로움과 고립감과 이혼이나 사별 등 가족관계 해체로 인한 중장년, 노년층의 외로움과 고립감은 취업이나 결혼, 출산 등 복지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신적인 고립감이 육체적 건강의 취약점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고독사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립 은둔층이 증가하면서 은둔층은 가족 내에서 해결이 어렵고 이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증가되며 고독한 늑대형의 범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시 차원의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유 주방과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 쉐어하우스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건강한 영양 교육과 식생활 개선이 필요하고 이와 맞춰 정서 지원까지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이에 대한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아파트에서 총 7명이 쉐어하우스로 1년 정도 거주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명이 각기 다른 생활용품과 먹거리로 통일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의견을 내어 공동으로 생활용품을 통일하고 먹거리 당번을 정해 식사를 하면서 건강한 식사도 가능해지고 그에 따라 정서 지원도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립 은둔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립 은둔층은 가족 내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립 은둔 경험자들끼리 모여있는 모임 참석을 통해서 일자리 지원을 하고 일 경험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과 연계를 통해 상담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한다면 이런 분들이 은둔 고립이라고 하는 잠깐만요. 조금 좀 숨 쉬면서 하세요. 네. 하십시오. 네, 은둔 고립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어감보다는 은둔 고수라는 그런 표현으로 탈바꿈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고령층 상대로 AI 안부 묻기와 말번 로봇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슷한 연령대로 상담사 분들을 고용해서 고령층의 또래 모임으로 활용하고 이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정서 지원책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스피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 15초 하셨고요. 네, 외로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얘기하신 것 중에 어떤 것들을 좀 우선해서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1인 가구가 서울시에서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많은 것 같아서 1인 가구 지원과 고립 은둔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를 예를 하는 게 들면은 일단은 고립 은둔 청년들을 좀 나쁜 표현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은둔 경험자 또는 은둔 고수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불러보기도 하고 그런 분들을 왜 바꿔 불러야 되죠? 왜 고수입니까? 은둔도 경험이고 그로 인해서 그분들이 사회와 연결될 때 컴퓨터라든지 이런 걸 많이 활용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분들보다 조금 능력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은둔도 경력이다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사회적 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그냥 가족 내에서 약간 방에 처박혀 있는 그런 좀 우울하고 한심스러운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은둔하시는 분들이 씻거나 먹는 것들을 많이 좀 기피하거나 좀 게으르게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함께 공동으로 생활함으로써 일단 생활 자체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충족해 나가면 그게 이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한 걸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고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장기화되면 네. 왜 이게 뭐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고립이나 은둔이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타인들과 관계를 맺지 못해서 어떤 자기도 모르는 정신적인 질환이라든지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소위 말하는 고독한 늑대형이라고 하는 묻지마 범죄나 우발적인 범죄로 인해 사회적으로 안전망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건강상으로는 제때 챙겨 드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 아무도 모르는 고독사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복지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뭐 일단 본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뭐 인생의 가치관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저는 정신과 육체를 건강히 하고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뭐 그런 목표를 좀 실천하거나 그런 경험 같은 게 있다면 예를 들면 어떤 경우입니까? 제가 1년간 식당에서 알바를 하였는데요. 그 알바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 다양한 손님분들이 오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손님분들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아이를 동반한 손님분들에게는 아기 의자와 아기 포크를 제공해드리고 또 고령이신 분들이 오셨을 경우에는 원래 비치되어 있는 물이 아니라 약간 미지근한 물로 대접을 해드린다든지 등으로 좀 적극적으로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원래 식당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식당에서 그런 매뉴얼이 없어요? 굉장히 바쁜 상황 안에서도 제가 그런 매뉴얼 서비스업이면 바빠도 그런 건 해야지. 서비스업이지. 예, 맞습니다. 뭐 당연히 해야 될 걸 한 것 같은데 네, 그거 맞습니다. 말고 다른 건 없어요? 또 다른 점은 제가 대학에서 합창단을 3년 동안 하였습니다. 합창단 하면서 저는 부단장으로 활동했는데 축제를 앞두고 공연 중에 곡 선정으로 선후배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갈등을 해소하고자 다른 저와 뜻이 맞는 단원들과 함께 두 가지 곡을 모두 연습해서 동영상으로 촬영을 한 후에 그것을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여 투표 절차를 만들어 곡 선정을 할 수 있었고, 제가 졸업한 이후에도 이런 절차가 계속 확립되어서 뒷말이 없고 공정하게 곡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안 했나 보죠? 네, 그 전에는 그냥 뭐 단장이 하고 싶은 거 그냥 고르는 방식입니까? 아니요, 이제 선배 때부터 내려오는 곡들을 위주로 연습을 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바꿔보고자 하는 후배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그런 식으로 절차를 바꿨습니다. 본인이 뭔가 자발적으로 노력해서 성취한 경험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건가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아파트 게시판이나 학교 게시판이나 공지사항을 좀 유심히 살펴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저의 생활 계획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도 했는데요. 그 정보 중에 하나가 그 구청에서 행정 알바를 모집한다라는 공고를 보고 제가 그 공고에 지원을 해서 운이 좋게 합격하여 한 6주 정도 알바로 경험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직무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자발적으로 신청하셨다? 자발적으로 신청하고 또 그 안에서 경험할 때 그냥 서류 업무를 할 때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드리기도 하고, 또 민원 업무에 있어서 불편하신 분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오시면 제가 손발이 되어서 민원 업무를 봐드리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네, 봉사 경험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대학교 소모임에서 그 서울시 자치구에서 하는 플로깅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북구청에서 진행하는 플로깅 활동에서 성북천 2.5km를 걸으면서 플로깅 활동을 하고, 또 한강 이렇게 정화의 날 그런 거에 참여해서 활동하기도 하고, 서울 둘레길을 돌면서 플로깅 활동하는 그런 봉사 활동을 주로 하였습니다. 뭐 시험 끝나고 하신 겁니까?
아니요. 재학 중에도 했고요. 시험 면접 준비 중에도 하였습니다. 해보니까 뭐 어떤 분들이 오시고 좀 느낀 점들이 있습니까? 생각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걷는 것이 아주 불편하지는 않으시더라도 저와 같은 젊은이만큼은 아니신 그런 어르신 분들이 오셨는데 적극적으로 활기차게 일해주시고 또 사진도 같이 찍자고 하시고 해서 즐겁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좀 서울시 정책 중에 좀 관심 있게 보신 게 있다면 어떤 겁니까? 저는 제가 조금 민원대에서 경력을 쌓게 되면 구청의 자원순환과나 환경과에서 일을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5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새활용센터라고 하는 그 기존의 재활용센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그냥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원순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른 자치구에도 조금 확대해보거나 제가 근무하게 되는 자치구에도 한번 시도해보는 그런 것을 하고 싶습니다. 뭐 사용을 좀 해보셨습니까? 세월용센터 뭐 문제점이나 개선점 같은 건 없던가요? 새활용센터를 직접 방문했는데요. 일단 문제점이랑 장점도 말씀드려도 네. 될까요? 일단은 긍정적이었던 것은 첫 번째로 저는 혼자서 살 때 공구 같은 걸 빌리기가 어려웠는데 거기는 공구를 체험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폐 목재나 재활용 패브릭을 이용해서 안에 간이 북카페를 만들어서 어린이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나 노인분들이 구경하시면서 볼 수 있었던 점이 좋았고요.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이를 동반한 부모님들이 목공 장난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참 좋았습니다. 반대로 단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공구 같은 경우에 집에서 대여를 해서 쓸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그 부분이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자치구 내에서 이렇게 재활용 그 용품을 샀을 경우에는 배달하거나 이런 운반비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근데 이게 5개 자치구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동일한 물품을 다른 자치구에 있으면 가까운 자치구에서 이렇게 배달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멀리까지 배달을 할 때는 배달비 운임이 조금 커서 그 부분을 여러 자치구가 연계해서 한다면 조금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5만 원 하나요? 네? 한 5만 원쯤 하나요? 자기 자치구 안에서는 10,000원만이거든요. 근데 멀리까지 가면 4, 5만 원 정도까지 합니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나올 수 있어서 약간 그 재활용품이나 아니면 이런 중고물품 사용하시는 분들이 자원이나 환경을 위한 것도 있지만 비용적인 부분들도 고려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담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 자치구가 연계해서 한다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네, 본인 뭐 서울시 공무원 되시면 어떤 공무원이 되고 싶다 뭐 생각해 보신 게 좀 있습니까? 저는 잘 들어주는 공무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떤 민원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구청이나 이제 동주민센터에 방문했을 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제 의견을 들어주시고 서류를 뽑을 때도 그 민원 서류가 크기가 맞지 않아서 제가 다시 요청을 드렸는데도 정확하게 이렇게 드리면 되겠냐라고 이렇게 먼저 물어보시고 반응해 주시고 저한테 맞는 것을 이렇게 맞춤 서비스 해주셨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소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챙기고 또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그런 공무원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주변에서는 본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좀 평가합니까? 주변에서 저는 좋은 점으로는 긍정적인 오지라퍼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실수를 저질렀을 때 너무 크게 자책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오지라퍼라고 하는 건 제가 게시판이나 공지사항 보는 것을 남들보다 조금 유의 깊게 보고 그런 정보를 잘 적어 놓는 편이라서 친구에게 해당하는 일이나
저희 가족한테 해당하는 일이나 주변 분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잘 이야기해 준다라는 점에서 긍정적 오지라퍼라는 별명이 붙은 것 같고요. 저는 큰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거를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고 좀 스스로 다독이는 일기 같은 거를 써서 제 마음을 조금 다스려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못하신 얘기 마무리 말로 듣겠습니다. 네, 제가 면접을 준비하면서 모 자치구청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구청 하면 여권을 신청하러 가거나 아니면 서류를 떼러 갔었는데요. 그 구청 1층 로비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열린 도서관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업무만 보는 곳이 아니라 주민들을 다가올 수 있게 하는 곳이구나라고 느꼈고, 구청의 업무를 보지 않는 주말에도 9시까지 구청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걸 보고 한 잔 커피를 마시면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가까운 공간이 있어서 좋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 사시는 구가 짱이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여러 군데 그런 것이 있고 또 동주민센터에도 2층에 마을 문고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거의 9시까지 한다? 네.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자, 17분 정도 했고요. 소감은요? 5분 스피치를 제가 천천히 하려는 게 저의 목표였는데 너무 숨을 안 쉬고 한 것 같아서 대본 적어놓고 지금 국어책 읽은 거 알죠? 대본은 아니고 이렇게 거기 쳐박고 계속 읽고 있는데 그러니까. 눈도 한 번에 계속 너무, 열심히 읽으셔서 야 네. 뭔가 너무 떨려서 그런데 초등학교 좋은 데 나오셨구나. 충실하게 국어책을 보면서 읽는 그런 네. 느낌이었어요. 뭐 느낌은 그랬다고요? 네, 숨도 안 쉬고 그냥 막 아무 턴도 없이 그러니까요. 랩하듯이 해서 랩 그런 건 랩이라고 하기에는 래퍼들이 화내실 것 같고요. 인공지능 한 5년 전에 나와 있는 네. 그죠? TTS라고 알아요? 텍스트 투 스피치? 네. 예. 그거 요즘 인공지능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좀 편하게 좀 네네네. 이렇게 여유 있게 숨도 좀 쉬고 네. 좀 그냥 일정한 톤과 일정한 목소리와 일정한 걸로 기계음 같았어요. 네, 아주 죄송합니다. 그냥 조용조용 자반자반 얼굴도 좀 보시고 좀 네. 웃으면서 좀 하시면 그러니까 즐거운 느낌이 들도록 근데 안 즐거워도 돼. 뭐 즐거운 자리는 아니잖아. 네네. 좀 근데 건방지지 않으면서 약간 즐거운 들으시는 분이 조곤조곤. 네네. 자기가 딱 그냥 간마들어 그냥 조곤조곤이라는 말이 가장 네, 정확한 표현 맞습니다. 같은데 뭐 안 즐거워도 되고요. 네. 약간 좀 숨 쉬면서 좀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숨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 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저한테 생각 거 아니까 가사 조금 편하게 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그거는 뭐 알겠습니다. 소소한 거니까 뭐 네. 내용은 뭐 그냥 뭐 기본적인 건 뭐 이것저것 잘 정리해서 얘기하셨어요. 뭐 근데 이런 경우는 너무 포인트를 안 주고 막 나열만 하면 네. 그죠? 이게 많이 듣긴 했는데 뭐 들었지 이러거든요. 항상 어저께 뭐 5분 스피치도 말씀드린 큰 주제가 나오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뭐 이것저것 막 나열하는 것도 좋은데 뭐 한두 개 정도는 포인트를 줘서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하거나 좀 뭔가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더 선명하고 나머지 네. 밑바닥은 쫙 깔고 까는 것만 쫙 있으니까 숨 안 쉬고 조금 선택과 한두 개 정도 포인트가 뭐가 뭐 예를 들면 해서 뭐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하고 네. 뭐 나는 특히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약간의 가치 부여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추임새라고 하는 거 조금 넣으면 더 좋죠. 너무 좀 막 이렇게 뭐 그냥 해서 메모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하도 밀도가 높아서. 그렇고요. 나머지는 그냥 무난하게 잘 하셨어요. 뭐 특별하게 뭐 얘기는 없고요. 예. 자발적 성취 경험도 뭐 밀어넣기 하셨고 봉사 경험도 그죠? 오래 했다는 얘기도 해요. 아예 뭐 면접 때 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네. 뭐 언제부터 했고 뭐 이런 것도 했고 뭐 등등등 해서 좀 오래 했다는 얘기도 하고 느낀 점도 알아서 좀 얘기하고 뭐 껴가지고 이렇게 네. 좀 어르신분들도 이렇게 참여하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어르신분들도 이제 참고로 자원봉사 가장 많이 하시는 연령대가 20대, 30대, 40대, 65세 60대가 제일 자원봉사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렇지. 통계로 20대보다 한 대여섯 배 더 많이 해요. 이유는 시간이 많으시죠. 소일거리예요, 동네에서 다니시면서. 그거 자체가 운동이기도 하고 커뮤니티 활동이기도 해요. 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 60대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들 이렇게 어르신들하고 어울리는 젊은 사람들 어울릴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공간이잖아요. 네.
그런 게 커뮤니티예요. 뭐 쓰레기도 줍고 인증 사진도 찍고 운동도 하고 예 친목도 도모하고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뭐 그냥 플로깅이라고 하니까 뭐 되게 뭐 있어 보이는 표현 같은데 뭐 그런 거잖아요. 동네 마실 다니기잖아요. 맞습니다. 뭐 그런 느낌으로 해서 그것도 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느낀 점 아까 뭐 그 부분은 잘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별거 아니지만 아까 근데 본인이 그런 포인트를 못 잡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냥 뭐 사진도 찍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고 네, 의미부여가 네. 좀 안 돼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뭐 어르신들과의 좀 교류 내지는 뭐 이런 뭐 그죠 뭐 소통 뭐 이런 것도의 어떤 커뮤니티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의미부여도 조금 있으면 좋겠다 생각 들고요. 나머지는 뭐 아까 뭐 저 자원순환과 이거 자원순환과 하시는 분이 한 20명 중에 한 명 정도 있는데요. 30명 중에 한 명. 아, 간만에 보네요. 자원순환과. 뭐 이것도 되게 좋았고요. 그다음 갔다 왔다는 게 일단 중요하죠. 그래서 그 공구 빌려주는 건 주민센터에서 많이 빌려주긴 하니까 네. 뭐 그렇다 치고 목공 프로그램도 하나 보네요. 이제 그런 걸. 네. 예, 어린이 뭐 목공. 보니까 예. 이게 사실 민간 위탁일 거예요. 그죠? 직경은 아니고. 새마을 지구에서 하신다. 그러니까 그 민간 위탁일 거라고 네. 거기에 약간 영리성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예. 근데 이제 아무튼 뭐 운영비 연계했으면 하겠다라는 거 이제 이것도 되게 소소하지만 이게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이거 알아본 거 맞는지 싶어가지고 아. 얼마인지 네. 따보는 거죠. 간복이. 네. 네. 아무튼 의자 뭐 3만 원인데 배달비 5만 원 이러면 깨지. 일단 내가 볼 때는 뭐 싸지도 않아요. 아. 근데 거기가 제가 가봤을 때 이런 것들 이렇게만 큰 용품만 파는 줄 알았는데 가위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것도 그런 팔아요? 것들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갔더니 제가 갔다가 웬만하면 저도 저렴해서 쓰려고 갔다가 이케아가 싸다 새 거가. 결론은 이케아가 싸다. 뭐 이게 싸지도 않고 배달비 하니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무튼 뭐 그런 건 갔다 오신 얘기는 되게 잘 하셨어요. 이렇게 좀 체험하는 얘기들도 별거 아니고 다른 분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뭐 잘 하셨고요. 뭐 게시판 공지도 별거 아닌 예시인데 듣고 보니 또 되게 좋네요. 그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잘 챙겨본다 이런 단편적인 에피소드이긴 하지만 아까도 뭐 행정 알바할 때도 얘기 엮어서 하시기는 했는데 이렇게 좀 포인트가 되니까 또 뭐 되게 괜찮네요. 다들 알아서 또 주변 평가할 때도 좋은 점 안 좋은 점 이렇게 밀어넣기 이런 식으로 하시라고 이렇게 밀어넣기 하시게 알아서 밀어넣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점 아, 그죠? 예 등등등 뭐 잘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뭐 따로 문제 없이요. 뭐 이 정도면 꽤 뭐 소소하게 아주 잘 선생님 하죠. 근데요. 네. 제가 발표할 때 표정이 좀 그런가요? 아유 표정은 됐고요. 아, 고개 숙이고 있어 표정을 못 봤다니까. 아, 네. 고개 쳐박고 있어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요? 아니요, 그게 죄송합니다. 아니라 네. 그날 가서는 이걸 더 바로 보고 할 텐데. 종이 이렇게 좀 들고 하셔야 되고요. 아, 이렇게 종이요? 노트 깔지 말고 이렇게 네. 좀 책상에 있으니까 이렇게 좀 보면서 하는 게 제일 안정적으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깔아놓고 고개 숙이는 네. 것보다 이렇게 좀 알겠습니다. 드셔가지고 그죠? 네. 깔아놓고 하면 이렇게 고개 쳐박고 하는 자세가 나오니까 이렇게 좀 살짝 들어서 좀 이렇게 얼굴도 한 번씩 그죠? 50초 종이 보고 10초 얼굴 보고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네. 이해했어요? 약간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편하게 웃으면서 얘기하면 더 좋잖아요. 네, 그냥 알겠습니다. 뭐 웃음이 나올 것 아, 같지는 근데 않지만. 거기 면접장에 이게 있나요? 책상 있어요. 아, 예. 그 원래도 아마 있을 거예요.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그 가림막 한다고 갖다 놓은 거예요. 원래는 없었다가 네. 코로나 하면서 가림막 한다고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책상에다 붙일 거 아니에요. 플라스틱을. 네. 그랬는데 작년에도 있었어요. 예,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냥 의자에다가 앉아서 조금 낫긴 하죠. 근데 이제 뭐 좀 뭐 책상에 놓고 하시면 아까 마치 그런 약간 고개 숙이 뭐 책상이 없으면 들고 하니까 상관없는데 네. 책상에 있으면 이렇게 고개 쳐박고 하는 구조가 나오니까 네. 그러지는 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보기 조금 계속 쳐박기만 하면 얼굴을 못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까처럼만 하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그렇게 네, 하시면 더 네.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되게 안정감 있게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처음엔 좀 몸이 안 풀리셨던 것 같아요. 예.